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새로운 수준의 공조, 한미일 신밀월 시대를 열었다라는 지금 이런 기사입니다. 그림을 좀 보면 바이든, 기시다, 윤 대통령까지 지금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 모습 보이시죠? G7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고 신밀월 시대를 열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저게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다음 한겨레입니다. 네, 경제 원로들 미중 사이 균형을 잡고 기후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기획재정부 그리고 이 KDI죠. 한국개발연구원 여기에서 25일 이 관련해 갖고 전문가들 경제 원로들의 얘기를 좀 쭉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미중 사이 균형, 기후 대응, 강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네. 지방대 5곳 중 1곳꼴로 신입생 80%도 못 채웠다라는 지금 기사입니다. 이 보면 신입생 충원율 80% 미만인 지방대 현황이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대 124개 대학 중에 22개가 지금 채우지 못했고요. 전문대, 지방에 있는 전문대 90개 중에 22개가 채우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무너지는 지방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 핑계로 값 올리더니 기업만 배불렸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 원자재 값이 내려도 제품 값을 안 내렸다. 네, 40개 업종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이익이 늘었다라는 건데요. 여길 좀 보겠습니다. 21일 본지가 기업 평가업체인 이 F인가이드를 통해서 상장사 1,879곳의 1분기 실적을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해본 결과 40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늘었다.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곳도 19개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기업만 배불렸다라는 게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무표정해 보이는 이 사람들 우산 쓰고 뭐 하는 거지 싶을 수 있는데 소위 멍 때린다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으로 지금 저희는 멍 때리는 중입니다. 라는 겁니다. 어제 서울 잠수교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이 표정은 안 그래 보이지만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시민들의 모습인데 이게 90분 동안 멍을 때리면 된다고 하네요. 90분 동안 멍 때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도 우승자는 심박수까지 체크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주말 동안 못 먹은 비타민 오늘 잘 또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달 새 3번입니다. 2달 새 3번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위령비 참배 일본 총리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시다 한일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G7 일본 히로시마 갔다가요 어제 오후에 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지금 두 정상 한일 정상 이 피폭 피해자 이 한국인 피폭 피해자에 대한 이 위령비 같이 참배를 했는데 여기 잠깐 사진을 좀 보시면 한일 정상회담 이 두 정상이 지금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 모습 보일 겁니다. 네, 두 정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또 한국에서 히로시마까지 직항로를 재개하는 이런 방안을 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두 정상이 한국인 피폭 이 피해자 위령비에 같이 참배를 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 참배했던 모습을 잠깐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日韓両国の関係においても、また世界の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も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네, 이 위령비가 기리는 이 피해자들 중에는 한국인 피폭자 중엔 강제징용 피해자도 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좀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인데 기시다 강제동원 언급 없어 과거사 화해 아쉬운 첫발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네. 이종훈 위원님, 아쉬운 첫발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또 다음 발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걸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발은 뭐가 돼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강제 징용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도 이미 지금 약간 아쉽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약간 유감 표명성 발언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뭔가 좀 사과 발언 정도는 내놔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게 이제 국민 일반의 이제 정서 아니겠습니까? 사과, 사죄라는 네. 말이 들어가는 게 나와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제 다음 그런데다가 이번 좀 한국인 원폭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중 피해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의 이제 식민 지배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강제징용을 가게 된 거고, 네. 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또 결과적으로 원폭 피해자가 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도 처음 간 거 사실은 굉장히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네. 기시다 총리 또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참배는 진즉에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일본인 피해자들만 챙길 게 아니고, 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때늦은 그런 그 방문이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특히 이중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뭔가 좀 공식적인 그런 좀 어떤 사과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좀 아쉬운 거죠, 이번에도 역시. 네. 네. 지금 약간 이번 참배 자체가 좀 때가 늦었다 했다는 건 의의가 있지만 때가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주혜 의원님. 다음 발, 아쉬운 첫 발이라면 그럼 다음 발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이제 그 예전보다 더욱더 그 공고해지고, 네. 그리고 또 한일 경제랄지 군사랄지 이제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셔틀 외교는 이미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5월 7일에 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두 한일 정상이 좀 만나고, 그래서 그 다음은 결국은 새로운 그런 그 미래,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한 어떤 한일 관계의 구축, 네. 사실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일 그 이제 강제징용 문제만 봐도 네. 이제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가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재단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환수를 하겠다. 사실 이제 제3자 변제 방안을 지금 내놓은 데 이어서, 네. 그러고 나서 그 일본을 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7일에 우리나라를 또 방문을 해서 강제징용부 피해자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한 발 좀 내디딘 그런 그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말 그 20일에 있었던 이 위령, 한국인 그 피해자 그 위령비 참배. 위령비를 공동으로 참배한 네. 것은 이것은 좀 몸으로 보여주는 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보여줬다. 예. 그리고 또 그러한 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일본이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원기 의원님.
예, 저는 근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향후 미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꾸 미래 언급을 하셨는데 미래에 제대로 된 발전이 되려면 과거에 대한 청산이나 청산 내지는 어떤 언급들이 계속돼서 되어줘야 되거든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이 원폭 위령 그 참배에 대해서 망설이게 된 계기는 지금 일본에서 조선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 물잔의 절반의 장밋빛이 과연 일본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들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행보, 그러니까 세 번 이후의 만남 이후 이 셔틀 외교가 계속되는 어떤 그냥 일본이 전범성을 그냥 지워버리는 네. 그러한 관계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조금 아프지만 쓴소리를 거듭하는 그러한 발전적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 의원님 간략하게. 저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번에 그 이제 원폭 피해자 그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것은 사실 그 위령 그 피해자 중에 한국인 피해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다 한국인 네. 위령비니까요, 다. 아니 그동안에 이제 그 원폭 피해자들 네. 중에 이제 한국 피해자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지금 참배를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늦었다. 왜 그 전에 이제 대통령들은 좀 이런 걸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그 위령비에 참배만 한 게 아니라 네. 한국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이제 가지셨죠. 근데 거기에서 조국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왔지만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근데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우리 그 동포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한국 동포들이 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중 피해를 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 피해자라고 원폭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드러나지도 않고 이게 감춰졌던 과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또 한국마저도 이게 네. 외면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인 위령비에 참배를 하고 또 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로를 하고 이것은 굉장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셔틀 외교의 복원 그리고 실제 두 정상이 함께한 위령비 참배 실천으로 보여줬다라는 말씀도 있고 이번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의 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발전인지 아니면 뭐 그대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행일지 빌미만 주는 것일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2달 새 3번 관계 진전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위령비 참배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2주 만이고요. 이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2달 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G7을 계기로 했었던 한일 정상회담 2달 동안 3번이다. 관계 이 자체가 관계 진전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게 지금 기시다 총리의 얘기인데, 네. 근데 기시다 방한 정상회담 이후 2주만, 요 뒤에 뭐 좀 2달 동안에 3번이나 있었던 이 정상회담, 일단 관계 진전이 맞는 것은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한판으로 좀 만들어봤는데요. 3월 16일에 만났고요. 5월 7일에 서울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어제 일본 히로시마.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된 것만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 앞으로 그 다음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유독 의미 있게 좀 들어온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